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2023년도 새해가 밝았고 또 새롭게 증시가 개장 첫날을 오늘 맞이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이 또 하락을 하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마감을 한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국내 증시가 조기 폐장한 목요일 날 미 증시는 강하게 반등을 했고 또 금요일까지 뭐 크게 하락한 모습은 아니었으나 국내 증시는 오늘 일단은 뭐 갭 상승 이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고점 대비 밀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오늘 시장이 정강후약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질 나쁜 장세로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말부터죠. 11월 말부터 시장의 균열이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진행되었던 장세가 오늘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뭐 증시를 보셨다면 아셨겠지만은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관련 뭐 감기약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산소호흡기라든지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주도 테마로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개인적으로는 꺼리낌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매할 종목도 굉장히 많이 없었고요. 뭐 장 막판에 뭐 일부 뭐 삼지엔터라든지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강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뭐 일부 매매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 좀 웬만해서는 볼만한 종목이 오늘 굉장히 없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일단 뭐 지수의 흐름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봤고 뭐 매매 빈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CES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차익 매물이 벌써 나오는 느낌도 들고 해서 정말 기분이 썩 좋은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뭐 새해 첫날 거래일 텐데 쉽지 않은 장세여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다들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새해 첫 거래일부터 쉽지 않은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수 저점 테스트 구간이고 금융투자의 잠재 매물 소화 과정과 더불어서 2023년도 첫 거래일부터 이 기존의 이 시장 금융안정 대책으로 신용 비율이 조정이 됐었죠. 140%에서 130에서 140%로 조정이 됐던 부분이 140에서 130이죠. 다시 140으로 정상화가 되면서 최근에 또 하락까지 이어지다 보니 신용 반대 매매가 급격히 좀 늘어나는 부분이기도 일부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오전장에는 잘 몰랐었는데 오후에 여러 뭐 채널에서 찌라시도 좀 돌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뭐 지속적인 하락 속에서 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내일 장 전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장전 예상 체결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종목이 한가에 지키는지. 시작했을 때 한가 빈도가 한 7, 80% 정도 혹은 20% 마이너스 이상 되는 종목이 7, 80개 이상이 나온다면 반대 매매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하나의 이 척도를 삼아서 내일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으로 봤을 때 많이 밀렸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아직 금융투자 물량이 소화가 되지 않았고 또한 이 물량들을 받쳐줄 뭐 외인이라든지 개인 큰손들이라든지 전부 다 시장에 진입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 물량 소화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 하락의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보시다시피 정강 후약에 아침에 빠르게 뭐 1시간 정도 반등하다가 이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1%대 상승이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2%를 맞아서 상당 부분 고점 대비해서는 낙폭이 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장세였고요. 자, 이어서 연말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이었는데 미증시 및 아시아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까지 그나마 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사실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투자 물량과 더불어 연초부터 금융 증시 안정대책의 정상화인 신용담보비율 정상화에 최근 지수 하락이 더해지며 신용매도 물량까지 겹치며 금융투자 물량을 도저히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2023년 첫 거래일이 시작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로 들어가서 미 증시의 반등은 있으나 모멘텀적으로 올릴만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비율적 반등 흐름이고 국내 증시도 현재로서는 마땅히 증시를 돌릴만한 매크로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다 보니 이번 주 있을 FOMC 의사록과 더불어 미국의 실업지표와 결과가 금융투자 물량 소화가 완료되어야 유의미한 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수적으로 본다면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다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밀려왔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일소 살만해 보이지만 시장의 투심과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메이저들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 좀 답답한 증시 흐름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9월 급락을 했을 때 특히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시점에서 외국인이 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굉장한 매수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이 환율과 증시의 이 디커플링 현상도 발생을 하지 않고 환율과 증시가 동반 하락을 해버리니까 과거에 무슨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금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통념이 다 깨지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 일단은 정상화가 되는 구간이 와야 좀 증시를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종목이 다 박살나거나 시장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종목이 포함이 돼서 동반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데미지를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격적인 시장 방향을 바라보기보다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슈가 있고 해제가 있는 종목군들 혹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도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밀리는 종목군들을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하며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 미국 시장의 반발 매수세에 의해 반등을 했는데 테슬라가 일단은 최근 낙폭 이후에 한 10% 정도 바닥권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1월 1일부터 이 전기 트럭에 최대 4만 달러까지 이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라는 이슈가 일단 있던 터라 거기에 이제 있던 터라 일단 2차전지 시가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사실 장전에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관련해서 4분기 컨센서스 하향 관련된 리포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2차전지 쪽이 시가 갭 상승 이후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때부터 오늘의 제 예상은 좀 깨지고 어긋나고 좀 그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진입조차를 2차전지를 하지 못했고요. 자, 2차전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메탈과 연동이 돼서 물량이 늘었을지언정 일회성 비용 포함 가격,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다면은 실적은 3분기보다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일단은 확인하고 가는 게 조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당연히 금일은 완전 해지 종목군들이 오전장을 수놓았고 여전히 시장의 메인 키워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산, 산소호흡기 부족, 감기약 이슈, 진단 등 각 섹터 내에 한두 종목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며 경남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메가ICS 등이 강세 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테마 섹터의 강세만 지속되면서 오후장 개별 종목들의 이슈성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금일 특히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메타버스 섹터의 급락이 사실 과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매도를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빠르게 내려왔던 부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좀 짜증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메타버스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까지 오늘 밀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인 추론으로는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최근 메타의 이 AR 글라스 기업의 인수를 한 부분이 얘네가 VR을 안 하고 AR 글라스 쪽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아마 뉴프렉스라든지 선익스템 그 다음에
뭐 APS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판 관련된 XR, VR 관련된 종목이 좀 더 많이 밀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뭐 며칠 있다가 되반등하는 흐름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CES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이 전부 다 급락을 해버리는 통에 이런 섹터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확진에 의한 해외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됐을 때 차단하는, 그리고 검사하고 제재하는 부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장중에 조금 하락폭을 키웠는데, 이내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쪽 섹터에는 여전히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저는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용 기기 쪽이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은 실적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밀렸을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상 시장의 주도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즈 콘텐츠 관련된 삼지엔터의 상한가, 그리고 뭐 웹툰 섹터의 강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삼지엔터, 저도 내용을 알았더라면 참 이것도 상따를 좀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쪽도 매매를 저는 오늘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벨로프 그 다음에 삼지엔터, 이쪽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가장 좋았던 종목군들은 뭐 미스터 블루, 벨로프, 삼지엔터가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삼지엔터가 최근, 그렇죠, 시장이 지금 좋아하는 게 중국 키워드고, 중국 키워드 안에서 일단 OTT 이슈가 나오면서 1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춘절에 더 잘 나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다라는 거, 모든 부분에서는 좋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지엔터 상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내일은 삼지엔터 뭐 시가에 얼마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아마 좀 공략 포인트를 저는 잡아볼 계획을 좀 가지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신스틸이 정신없이 올랐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올랐었는데, 오늘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면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스펙 합병 종목인 옵티코어가 연이틀 하락을 했죠. 일단 시간 외에 뭐 일부 좀 강세를 보면서 마감이 됐는데, 내일장 이 대장주가 바뀌는 현상이 나오는지, 대장주가 바뀌었을 때는 돌파로 혹은 눌림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그때 정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엔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블랙핑크 이후에 신인 걸그룹이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베이비몬스터라고, 그게 오늘 공개되면서 기대감을 좀 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이 많이 난잡하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저점이 이탈을 하게 되면 나는 뭘 잡을 것인지, 저점이 이탈을 했을 때 좋은 종목으로 종목을 갈아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가서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리밸런싱이라는 말을 하죠. 지금이 딱 그런 구간에 지수가 돌입하고 가고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네요. 자, 연휴 기간 동안 미 증시는 그래도 저점을 지키고 반등을 해줬는데, 사실은 반등을 했어도 이 하락폭에 대해서 아직은 막 돌렸다라는 느낌은 안 납니다. 적어도 이 반등만큼은 국내 증시가 좀 해줬으면 했는데, 오늘 시장이 전혀 그러질 좀 못했네요. 이 급락에 회복도 못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이런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려고 가는 성질을 좀 보여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신용 반대매매 이슈와 금투자 물량 등까지 감안을 한다면 국내 증시가 이런 자리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지 일단은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요, 코스피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나 빨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지수가 일단 11%가 빠져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월별로는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를 깨는 것보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단기간에
12월 달부터 나온 이 하락폭이 벌써 10% 가까이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저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연말 배당락 전에 연이틀 올랐던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마지막 윈도우 드레싱을 하고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윈도우 드레싱 끝난 이후에 수급이 들어와야 일단은 돌려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자, 벨로프부터 보죠. 오늘 지난주 목요일 날은 이 넷마블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좀 마감을 쳤었는데 오늘 완전히 그 시세를 다 반납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음봉 매집도 양봉 매집도 아닌 뭣도 아닌 종목이 돼버린 거고요. 만약에 이걸 돌려 세우려면은 많이 밀렸다가 이 힘을 만들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돌려 세울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데부시서즈 올라갔지만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었고요. 일단 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00억 분이 안 됐던 500억대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가볍게 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장 후반에 이 뮤라는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는데 넷마블이 발급받았던 게임과는 이 뮤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이미 뮤가 과거 중국에서 흥행을 했던 게임의 다른 버전이 좀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상한가를 저는 만들어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상 상한가 이후 매매는 거래가 시가에 얼마나 터지고 그 거래의 장악력이 얼마나 센지를 바탕으로 할 텐데요. 일단 상한가가 들어가서 풀렸기 때문에 약상한가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량 소각하고 다시 올라가는 방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매매를 여러 개는 안 했는데 벨로프 정도 해서 뭐 크게는 아니어도 한 5% 정도 해서 이거는 잘 수익을 좀 냈고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뭐 경남제약이라든지 상가에 갔지만은 사실 매매할 포인트를 저는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돌파로 들어간다든지 단순하게 이거를 뭐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시세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시세를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너무 맞지 않아서 아예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상승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매도를 잘 잡아야 될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매도를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요. 자, 오늘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몇 개 좀 돌려보면 호텔신라나 최근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입니다. 호텔신라도 2천억 넘는 매수세가 이 구간에서부터 들어왔었는데 장중에 급락 이후에 또 다시 되돌리는 모습이라 이쪽 섹터는 여전히 메이저들이 잡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요. 오히려 하락이 기회 구간으로 많이 작용을 해주네요. CJ ENM도 그런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FNF 홀딩스가 가장 대장으로 좀 치고 가는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한 방에는 저는 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많이 밀려서 다시 모아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최근에 한국 화장품 제조나 올라왔던 거 전부 되돌림 하고 있어서 중소형주보다는 이 리오프닝 안에서는 항공주와 대형주 위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각은 했는데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이런 구간들 완벽하게 지지가 확인된다면 아시아나항공도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뉴프렉스라든지 종목군들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나무가 최근에 강했던 나무가 뉴프렉스, 선익 시스템, 일단은 1차적으로 디바이스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 솔트룩스라든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밀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은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어디까지 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맥스트라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왔네요. 맥스트라는 종목도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와서 지금 구간에서는 뭐 특히
뭐 겁낼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수 영향에 의해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바닥을 돌리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로봇 쪽도 많이 빠졌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종목들 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일단 레인보우는 시가총액이 좀 높아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SBB테크라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 자리에서 공략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엔벨로프를 계속 타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횡보했던 박스권을 이탈했기 때문에 좀 더 밀린다면 이 아래 엔벨로프에 왔을 때 한번 봐볼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구조라든지 성장 산업에서는 로봇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되는 섹터가 맞는데 지금 현재 바닥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바닥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 섹터는 한동훈 관련 종목군들이 좀 셌어요. 오리콤이 지난주에 강하게 돌파를 치고 나서 일단 추가로 완전 신고가 영역이었죠. 시가의 갭이 좀 높다 보니까 시가 베팅은 조금 부담이 됐는데요. 이 구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시가를 회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짧게 시가 돌파로 좀 대응을 하고 마무리를 좀 쳤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노을이라는 종목으로 대장주가 좀 바뀌었는데 매매는 했는데 뭐 약수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게 매매가 돼서 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짧게 먹고 여기서 들어간 거는 한 2%대, 여기서 들어간 거는 약손절, 여기서는 뭐 그냥 본전 매매 정도 하고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가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윗구간을 트라이 하려고 가는 건지 일단 어찌됐든 지금 현재 지수 상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군들 안에서 좀 흐름이 연속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 카카오엔터 관련된 이슈로 다시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워낙 최근에 이 구간에서 세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장도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좀 볼 건데요. 종목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주도주격의 성격을 가진 종목이라 계속 매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계속 이제 이런 구간마다 좀 보고는 있는데요. 며칠 보고 있는데 내일장도 아마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쉽지 않은 구간인데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런 돌파자리들이 있죠. 이런 강한 저항이 있는 돌파자리에서 뭐 눌림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 몸통 구간에서 나는 눌림을 본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짜서 봐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매매를 한 종목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전부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이 신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될 텐데 신규 상장 이후에 상한가 점상을 가고 또 점상을 가고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어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때 옵티코가 이렇게 신규 상장을 했는데 박살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도 거의 마이너스 뭐 8%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시간 외에 6.6%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일장 이런 종목이 이제 대장주가 바뀌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래 대금을 많이 터야 되고 장 초반에 이렇게 떴다가 장 초반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갭이 들겠죠. 장 초반에 이렇게 갭이 떠서 뭐
뭐야 이거. 예를 들면 장 초반 왜 연필이 안 되네요. 그냥 말로 드리면은 장 초반에 아마 시가가 6%를 뜨는데 말 그대로 여기가 일봉상에서 아일랜드 갭이 존재를 합니다. 이 일봉상 고점이 존재를 하겠죠. 2300원 구간까지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기서 올라왔다가 이 몸통 하단까지 저는 쭉 밀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 일단 시간 외에서는 이 몸통을 다 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시가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중심까지도 밀릴 수 있고요. 자, 이거를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분봉 내에서 강력한 하락을 맞았던 봉이 있죠. 2240원 여기서 시가가 출발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박스권이 어딘가 이 지점에까지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밀리면은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음봉 맞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지지받고 돌파를 하는 거. 그러니까 상승을 했을 때 시나리오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시가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은 거래 대금이 뭐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야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거래, 강력한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비로소 강한 반등이 나올 것 같네요.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종목을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삼지엔터 이 박스 수렴 횡보의 기간이 강하죠. 만약에 이게 대박주로 간다면요, 대박주로 간다면 이러한 파동 이후에 조정 상승이면 M파동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밀리게 됐을 때 뭐 눌림목에서 아랫꼬리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어요. 과거 이런 종목분들이 있죠. 뭐 이렇게 같아요. 생각하고 신규 상장주가 시가를 놓고 올라갈 때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 자주 나와요. 이렇게 뭐 올라가서 눌려서 다시 가고 하기 때문에 삼지엔터는 어찌됐든 내일 체크를 하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파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이 종목이죠. 일단 사상 최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발생하고 일단 첫 눌림을 받고 있는데, 좀 더 많이 밀렸으면 좋았는데 거기까지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뭐 양봉을 좀 띄고 있습니다. 내일장 뭐 바닥을 잡아주는지,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갭에서 일단 걸려준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일랜드 갭에서 이 지점이 지지가 되고 반등하는지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참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자주 봤던 포스코홀딩스 파동으로 보면 월봉 기준에서 이 박스권 돌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은 여기서 돌파한 지점, 뭐 이런 자리 왔을 때 지지가 확인된다면 25만원 선은 좋은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25만원 언저리 정도.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구간에서 대형주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5만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60일 이평선은 안 보고 장기 이평선에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강하게 만들어졌던 이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와 저항 구간들, 여기가 악성 매물대 그리고 물량수와 돌파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런 자리는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2023년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올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걸어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